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돌아다니는데 그중 하나를 아주 길게 풀어보도록 할게. 이 이야기는 어느 여름밤 깊은 산속에서 벌어진 사건을 다룬다. 여름 방학을 맞아 대학생인 철수와 그의 친구들은 강원도의 깊은 산속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고즈넉한 풍경과 신선한 공기가 가득한 곳이었다. 그들은 그곳의 오랜 전통 민속촌에서 며칠간 머물기로 했다. 마을은 관광객도 별로 없어 조용하고 평화롭게 보였다. 첫날 밤 그들은 오랜만에 휴식을 만끽하며 마을 구경을 나섰고 저녁에는 민속촌의 분위기를 만끽하며 지역 주민들과 어울려 술자리를 가졌다. 하지만 술자리가 끝나갈 무렵 현지 주민인 한 할아버지가 그들에게 다가와 조용히 경고했다. 밤에는 절대 밖에 나돌아다니지 말거라. 특히 숲 근처에는 가지 말아라. 술에 취한 철수와 친구들은 미신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그 할아버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 숲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단다. 무언가가 사람들을 홀린다고 하더구나. 친구들 중 몇 명은 섬뜩한 기분에 몸서리를 쳤지만 철수는 오히려 호기심이 발동했다. 그는 겁이 없기로 소문난 친구였고 오히려 그런 금기시된 장소에 대해 궁금증을 느꼈다. 다음 날 철수는 은근슬쩍 친구들에게 숲을 탐험하자고 제안했다. 처음에는 다들 반대했지만 철수의 무한한 설득과 동요적인 분위기에 조금씩 마음이 기울었다. 결국 4명의 친구들은 숲으로 향하기로 했다. 그들은 숲속의 경치가 아름다울 것이라 생각했고 그 속에서 과연 어떤 전설적인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했다. 밤이 되었을 때 내 친구들은 손전등과 필요한 몇 가지 물품을 챙겨 조용히 숙소를 빠져나왔다. 그들은 작은 산길을 따라 숲속 깊이 들어갔다. 처음에는 웃으며 떠들었지만 숲이 깊어질수록 점차 고요해지고 으스스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더니 나뭇가지들이 뒤엉켜 불길한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그때였다. 숲의 어딘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가 낮게 읊조리는 듯한 소리였다. 친구들은 그 소리를 무시하려고 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어두운 숲속에선 점점 정체불명의 그림자들이 아른거리기 시작했다. 겁에 질린 친구 중 한 명이 돌아가자고 재촉했지만 철수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고 싶다는 생각에 망설였다. 그러던 중 철수는 친구들에게 말했다. 저기 빛이 보여. 혹시 우리가 무언가를 발견한 걸지도 모르겠어. 그러나 그들은 그저 환상이었다. 빛은 그저 멀리서 반짝이는 벌레들의 야광일 뿐이었다. 철수는 그렇게 생각하며 안심하려 했지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느새 길도 없는 깊숙한 숲속에 들어와 있었다. 주변은 너무 어두워 손전등, 불빛마저 불안하게 일렁거렸고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워져만 갔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철수는 어딘가에 끌리듯 계속해서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친구들은 철수를 말리려 했지만 그는 마치 홀린 사람처럼 계속 숲속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갔다. 친구들이 애써 그를 붙잡고 돌이키려 할 때 철수의 몸이 갑자기 공중에 뜨듯이 불안정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그들은 철수의 눈이 다른 무엇인가로 변해버리는 것을 보았다. 눈동자는 초점이 없었고 산뜻한 여름밤의 어둠 속에서 무언가 검은 것이 철수의 몸을 휘감고 있었다. 철수는 친구들의 비명 소리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이상한 목소리로 무언가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무언가 잘못됐음을 느낀 나머지 3명의 친구들은 필사적으로 철수를 그곳에서 끌어내려 했지만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그들을 가로막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그는 자신을 잃어버렸다며 울부짖었다. 하지만 그 소리조차 점점 작아졌다. 어느 순간 그 검은 그림자는 마치 안개처럼 사라졌고 철수는 이내 지쳐 쓰러졌다. 친구들은 정신을 잃은 철수를 부축해 어떻게든 길을 찾아 빠져나왔다. 마을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이미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고 숲에서 벌어진 일들은 마치 오래된 꿈처럼 멀게만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마을을 떠나기로 했다.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고 경솔하게 행동한 자신들을 자책하며 마을 주민들에게 깊이 사과했다. 집으로 돌아온 후 그들은 다시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날의 일은 잊을 수 없는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었다.
철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점차 나아졌지만 가끔씩 악몽에 시달리곤 했다. 숲이 그리워졌다가도 동시에 그곳에서의 공포가 떠올라 깨어나곤 했다. 친구들은 그곳에서 무언가를 보았고 그것이 무엇인진 모르겠지만 그들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그날의 경험을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었다. 그리고 몇 년 후 다들 각자의 삶을 살아가며 그날의 일은 서서히 잊혀져 갔다. 그러나 가끔씩 친구들은 서로 연락을 하며 그 숲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섬뜩한 분위기를 나누곤 했다. 그들은 혼자 있을 때면 다시는 그런 호기심이 위험을 낳게 하지 않으리라 스스로 다짐했다. 숲속의 전설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다. 그리고 새로운 여름이 오면 철수와 그의 친구들은 그 여름밤의 기억을 다시금 떠올리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 속에는 두려움과 경고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나와 가장 친한 친구들 도합 4명이 함께 여름방학을 맞아 산장 여행을 가기로 했다. 우리는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며칠간 휴식을 취하기로 했고 인터넷에서 한적하고 아름다운 산장을 발견했다. 사진으로 본 산장은 환상적이었고 가격도 적당했다. 그러나 그 산장에 대해 자세한 후기가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의심하지는 않았다. 젊어서 무모했던 것인지 아니면 그저 모험심에 차 있었던 것인지 우리는 바로 예약을 마치고 여행을 떠났다. 서울에서 꽤 떨어진 외진 산중에 위치한 그 산장은 마을 사람들의 설명에 따르면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던 건물이라고 했다. 길고 긴 시골길을 지나 도착한 산장은 사진에서 본 것과 같이 아름다웠다. 주변에는 울창한 나무들이 우거져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전부인 듯한 고요함에 기분이 좋아졌다. 우리는 산장 주인에게 열쇠를 건네받고 짐을 풀었다. 첫날 밤 우리는 바비큐를 해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점점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주변 공기가 차갑게 변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산장 내부도 조금씩 싸늘해지면서 어디선가 썰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불길한 느낌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고 각자 돌아가며 여행의 기대감을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다. 밤이 깊어질수록 밖에서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누군가 문을 긁는 것 같은 소리, 무언가가 지붕 위를 발로 콕콕 차는 듯한 소리, 그리고 그중 가장 이상했던 것은 산장 뒤편 숲속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웃음소리였다. 처음에는 우리끼리 장난하는 줄 알았지만 점점 소리가 선명하고 불규칙하게 들리기 시작하자 우리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다. 친구 중 한 명인 민수는 무작정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려고 했다. 그는 아마 바람 소리일 거야 라고 말하며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은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러나 밤이 점차 깊어질수록 소리는 점점 더 이상해졌다. 누군가 창밖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만 같았고 우리는 모두 창문에 커튼을 단단히 치고야 안심할 수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기묘한 꿈을 꿨다. 꿈속에서 나는 산장 밖으로 나갔고 숲의 어둠 속에서 나를 부르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목소리는 부드럽고도 어딘가 슬픈 느낌이 묻어 있었지만 동시에 기묘한 위압감을 주었다. 그리고 나는 숲속 깊숙이 들어가 어느 샛빛 바른 집 앞에 서 있었다. 꿈속에 나는 그 문을 열었고 그곳에서는 금방이라도 흐를 것만 같은 깊은 고요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서 있었다. 나는 그 그림자와 눈을 마주쳤고 그 순간 꿈에서 깨어났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무거운 기분으로 일어났다. 그러나 더 이상한 건 나만이 아니었다. 내 친구들도 한 명씩 이상한 꿈을 꿨다고 울상을 지었고 밤새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우리는 각자 다른 꿈을 꿨지만 모두 공통적으로 이상한 존재를 만났다는 점에서 섬뜩함을 느꼈다. 과연 이 산장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에 모두가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다. 우리는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산장을 둘러보기로 했다. 본격적으로 조사에 나서자 몇 가지 의문스러운 점들이 눈에 들어왔다. 오래된 나무 벤치 아래서 발견한 오래된 열쇠, 벽난로 뒤편에서 찾은 낡은 일기장, 그리고 숲속 깊숙한 곳에서 광기에 가까운 두려움이 깃든 채로 버려져 있던 인형 한 구가 있었다. 일기장은 산장에 살던 누군가가 쓴 것으로 보였는데 마지막 몇 페이지는 누군가가 망설임 끝에 남긴 것 같은 망설임의 기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일기에는 그들이 이곳에서 보낸 행복한 시간들과 점점 다가오는 알 수 없는 공포에
대한 기록이 섞여 있었다. 마지막 줄에는 그들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문장이 굵게 그어져 있어 소름이 돋았다. 결국 우리는 그 산장에서 더 머무르는 것이 무모하다고 판단. 일정보다 일찍 짐을 싸서 떠나기로 했다. 산장에서의 마지막 밤, 우리는 서로 등을 돌리며 나쁜 꿈을 꾸지 않기를 기도하며 겨우 잠이 들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문득 눈을 떴을 때 누군가가 내 방 안에 서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것은 조용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나는 숨도 쉴 수 없는 공포에 빠져 다시 잠에 빠져들었다. 그렇게 나와 내 친구들은 아침이 되자 산장을 서둘러 떠났다. 그 후로도 참 오랫동안 그때의 공포와 미스터리는 우리를 따라다녔다. 그곳에서 우리가 만난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산장에는 어떤 사연이 깃들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다시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지금도 가끔씩 그 산장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때면 친구들은 여전히 그때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특히 마지막 밤 느꼈던 차가운 기운과 알 수 없는 존재의 시선은 지금도 등골을 서늘하게 만든다.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마다 그들이 이곳에 대해 알아보려 하지 않기를 바라며 혹여 다른 누군가가 그 산장을 방문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통해 조심할 수 있기를 조심스럽게 바란다.